난방비입니다. 요즘에 난방비 이 요금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라시는 분이 많다 그러죠, 지금요.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적게 나온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나와서 깜짝 놀란다는 거죠, 지금요. 자,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스 요금 2배 나와서 깜짝 놀랐다. 설 밥상 화두가 된 난방비입니다. 작년에 국제 LNG 가격, 이 천연가스 가격이 뭐 128%나 올랐어요. 가스료 오르고 한파로 사용은 늘어. 그러니까 이게 많이 나오는 거죠. 난방을 안 할 수도 없고 생활비 자체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가스공사, 이게 LNG 공급하는 가스공사가 적자예요. 그래서 요금이 2분기 또 오르고 지금까지 계속 올랐는데 더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다음은요, 이 얼마나 올랐는지 비교할 수 있는 이 그래프가 좀 있어요. 그걸 좀 보여드리죠. 여기 송파구에 사는 어떤 한 분, 아파트 관리비입니다. 이분. 작년이에요. 작년 11월에 한 36만 원 정도. 그랬다가 12월에는 난방비를 좀 많이 쓰니까 42만 원 정도 들었어요. 뭐 이건 그렇다고 합니다. 이 정도. 근데 올해요. 똑같은 기간입니다. 11월 36만 원. 작년하고 거의 같아요. 그런데 12월은 75만 원이 넘어간 거예요. 갑자기 드러났어요. 2배. 이렇게 뛴 겁니다. 그러니까 깜짝들 놀란 거죠. 이거 뭡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짧은 기간에. 다음 보겠습니다. 여야가 설민심에서 난방비 얘기 참 많이 했거든요. 뭐 많이 듣고 왔다고. 근데 해석이 다르네요. 야당은 설 최대 화제는 난방비 폭탄이다. 이거 정부 뭐 하는 겁니까? 질타 많더라. 그러자 여당에서는 무슨 소리입니까? 문정부에서 요금 알려갖고 우리가 온팍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좀 설명을 해요. 또 지금. 설 민심 놓고 엇갈린 평가.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도 따로 하나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4번의 요금 인상이 있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계속해서 추가로 올린다고 합니다. 정부가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것에 분통을 터뜨리는 국민이 많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2, 3배 이상 가스 가격이 올라갈 때 13%밖에는 인상을 안 했습니다. 그 모든 부담은 윤석열 정부의 몫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탈원전을 한다면서 정말로 많은 부담을 후임 정부한테 넘기고 떠났던 것이 민주당 정부입니다. 정부가 긴급하게 재난예비비라도 편성을 해서 이런 난방비 급등에 훨씬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러니까요, 민주당에서는요, 이거 난방비 이런 거 하나 관리 못합니까?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질타를 하고 있고요. 그러자 여당에서는요, 무슨 소리예요? 그쪽 정부, 그쪽 집권할 때 안 올린 거 지금 다 올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도 받아치고 있습니다. 지금. 김병인 비대위원. 일단 이거 누구 탓인지, 그럼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두 가지입니다. 내 탓 공방하게 되는 모습을 국민들께서 썩 좋아하진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민주당에서 현 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타하고 나오게 되니까 이게 가스 요금뿐만 아니라 올해 되면 대중교통 요금도 또 아마 올 상반기 때 많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지난 오랫동안 누적돼서 요금 인상이 되지 않았던 공공요금 인상들이 한 번에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그 국민적, 서민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또 정확한 탓으로 치게 되면 러시아 탓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있었던 탓 때문에 국제 LNG 가격이 급등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여파가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이루어지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어제 오늘 이 굉장히 혹한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난방비가 비쌀 것을 우려해서 사실상 제대로 된 이 난방을 떼지 못하게 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제일 걱정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단기적이고 긴급한 효과를 좀 줄 수 있는 뭐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추가 약간 정부가 보조를 해주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그런 거예요. 방식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지금은 여야가 머리를 좀 맞댈 측면이 있는 것이지 여기에 대한 정책적 탓 공방을 하게 되는 것은 현재 있는 추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로 부담을 내고 있는 서민들에게 오히려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설 끝나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또 국회 내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대안들을 찾기 위한 긴급한 방안들 논의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훈 평론가, 이게 혹시 또 추경 얘기하고 맞물리는 거 아닐까 모르겠어요. 정부가 뭘 해야 되니까 돈이 든다 뭐 이런 거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는 그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할 말이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 뭐 자꾸 남 탓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요. 그러니까 올해 3월이죠. 작년 3월이죠. 작년 3월에 문재인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했고 하자마자 그때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측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시키겠다. 에너지 요금 인상 안 된다. 원전 정책 실패로 인해서 에너지 요금이 올랐으니까 원전 정상화를 해서 에너지 요금 우리 다 백지화 시키고 정상화 시키겠다. 요금 올리겠다고 할 때 못 올리게 하고 계속 압박하고 올리면 무능하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요금을 13%밖에 안 올려서 이렇게 된 겁니다. 라고 얘기한다고요? 전 너무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맞습니다. 예. 하지만 3월에 전기요금 인상 안 된다면서요. 에너지 요금 인상 안 된다면서요. 예. 3월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유럽이 그때 에너지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날 때예요. 예. 알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건 거짓말한 거고 몰랐다면 무능한 거죠.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민주당까지 다 나서야 돼요. 예. 이 문제는 내년 총선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정부 여당에서 이 문제 난방비 폭탄 문제 해결 못하면 내년 예. 총선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는 살짝 서로가 무슨 탓을 하면서 했지만 이거 오늘 본격적으로 좀 뭐 일과가 시작이 되잖아요. 아마 이 얘기 좀 진지하게 나올 것 같아요. 아마 다들 한마디씩 하겠죠. 이거와 관련해서요. 다음은요. 뭐 북한 관련 기사가 오늘 하나 있는데 소개해드리죠.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 회고록 책을 썼는데 거기 있는 내용이에요. 김정은 2018년 당시에요. 중국으로부터 날 지키려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주한미군을 나가라고 맨날 하는 게 북한 아니에요? 근데 실제 속내는 이거였다는 거예요. 폼페이오 회고록에서 대화 내용 공개했는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중국 공산당은 한반도를 티베트처럼 다루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김종욱 전 장관, 윤석열 대표님 한 1부씩 드릴게요. 김종욱 전 장관, 이거 무슨 소리로 들리십니까? 저는 저게 왜 갑자기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회고록에서 이게 적혀 있다. 그건 일관된 내용이었었어요. 어. 예를 들면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믿지 않았던 건 이미 예. 1960년대 중후반에 홍위병이 김일성에 대한 비판하면서부터 그랬었던 측면들이 쭉 있었고요. 아. 2000년도에 울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방북해서 김정일을 만났었잖아요. 그때도 얘기했어요. 주한미군 주둔 필요하다. 예. 동북아시아의 안정추로서 주한미군 주둔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이미 2000년에 얘기한 내용인데 예. 갑자기 저것이 새로운 내용인 것처럼 기사가 떠서 전 이해가 좀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건데 북한은 일관되게 예. 중국을 신뢰할 수 없다. 이미 2000년대부터 제가 출장 갔을 때 얘기 예. 들어보게 되면 당은 당과의 관계 때문에 상당히 치밀한 관계가 있습니다만 정부는 매우 북한에 대해 비판적이었어요. 주한미군도 마찬가지고 일관된 입장이라고 저는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정걸 대표님. 저는 뭐 많은 얘기는 있었죠. 주한미군 철수를 북한이 싫어하고 오히려 중국이 좋아한다는 예. 얘기 있는데 저걸 폼페이오 입으로 자서전에 나온 얘기를 봐서 상당히 그러니까 좀 제대로 들었다 이렇게 좀 제대로 구체적으로 들었다는 적고 거에서 있어요. 충격이었고요. 그리고 또 그 주한미군이 철수하면은 신장이나 위구르처럼 그렇게 그 중국의 속국이 된다 이런 불안감이 굉장히 컸던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북한이 왜 비핵화를 못 하는가? 아. 비핵화를 하면은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북 대화 비핵화의 물꼬는 비핵화를 하더라도 김정은 너는 안 죽을게. 너는 계속 살려줄게. 여기에 대한 좀 신뢰감이나 안전장치 이게 물론 뭐 북한 내재적인 예. 접근법입니다. 그런 쪽으로 뭔가 대화가 이루어지면은 어느 정도 성공률이 좀 높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북핵 문제 해결할 때 중국을 지렛대로 활용해야 된다 이 얘기 많았는데요. 만약에 북한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 정도라면요. 이거는 신뢰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활용을 하렸던 그 지렛대 이게 맞는 지렛대였는가? 이건 약간 좀 의문이 드는 대목이 나왔습니다. 이거 굉장히 좀 회자가 될 만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아침의 매일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